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일 오전 6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21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호우특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고 하천 산책로나 저지대 등 침수 우려 지역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지하주택, 지하상가, 지하철역에서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가 역류할 경우에는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물이 차오르면 무리해서 차량을 빼려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니 차량은 두고 바로 탈출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은평구가 응암동 700번지와 755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 공고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공람은 지난달 개최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정비계획안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을 보면 응암동 700번지 일대는 최대 35층 규모의 아파트 15개 동 1,456세대로 재개발됩니다. 응암동 755번지 일대는 1,487세대의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합니다. 아파트와 함께 공영주차장, 복합청사, 주민 편의시설 등 각종 정비 기반 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은평구는 다음 달 21일까지 재공람 공고 후 서울시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5단지와 7단지, 9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목동 5, 7, 9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 심의를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에 따라 기존 최고 15층 1,848가구인 목동 5단지는 최고 49층 3,930가구로 당초 공람보다 98가구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목동 7단지는 최고 49층 4,335가구로 재건축되고 당초보다 280가구가 늘었으며 목동 9단지는 최고 49층 3,957가구로 재탄생합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후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은평구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예비비는 사고나 재난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쓰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난해 은평구가 사용한 예비비는 총 20건이고 지출 결정액이 31억 7천여만 원, 실제 지출액은 24억 2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정병호 은평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기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 등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안까지 예비비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며 이는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은평구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후 보고 의무 조항이 조례에 없어 타 자치구에 비해 제도적 감시 체계가 미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분기별 또는 지출 후 다음 회기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에 사후 점검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는 사후 감독 체계가 상대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미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여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후 보고를 의무화하고 의회가 정기적으로 집행 내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은평구 불광천을 건너 신사동을 지나 편백나무 숲으로 가다 보면 눈에 띄는 건축물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입니다. 윤동주 시인 새로운 길의 첫 구절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윤동주 서거 80주기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배경임 관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은 2018년 6월 28일 날 개관을 했는데요. 이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의 주민들이 도서관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운영 가운데 참여했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2017년 1년 동안 이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취지를 모아서 주민들과 은평구청이 같이 1년 정도 기획회의를 했고,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도서관의 여러 가지 그 시설까지도 새롭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지난 그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변화도 가져왔고, 그다음에 도서관의 그 내용도 채워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많은 공공도서관이 있지만 특별히 내를 건너 숲으로 도서관은 주민들이 만들었고 주민들이 그 안에 내용을 채워갔던 도서관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7주년의 의미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주민이 주인이 되고 또 스토리를 써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다. 그 사례를 보여준 것이 저희 도서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금 저희 도서관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름이 특이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름 자체가 주민 공모로 저희가 이루어졌어요. 보통은 이제 지역명을 많이 이제 붙이는데 주민들이 특별히 이 도서관은 불광천을 건너 편백나무 숲까지 내를 건너서 숲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 또 윤동주라는 그 진짜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시인을 기억하는 곳이니까 그분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에 나오는 내를 건너서 숲 길로 요거를 좀 따서 이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일반 공공도서관하고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서관 앞에 숭실중학교하고 숭실고등학교가 있어요. 이제 윤동주 시인님께서 그 숭실중학교에서 수학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 숭실중학교는 평양에 있던 곳이지만 그 역사가 여기서 이어지고 있고, 윤동주 선생님의 그런 그 시세계를 또 그 후배들이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또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은평구하고 또 인연이 있고, 그분이 연희전문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학교를 통학하시는 과정에서 은평구에 자주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저희 도서관과 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7주년 기념 및 윤동주 서거 80주기를 맞아서 6월 28일 날 햇빛과 바람 그리고 윤동주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이제 그 온두라스, 오만, 칠레,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대사 관계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특별히 온두라스 대사님은 이제 오셔서 신앙송도 해주실 예정인데, 저희가 이 햇빛과 바람 그 윤동주가 단순히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시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세계 각국의 시와 함께 윤동주의 시를 낭송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햇빛장터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하고 주민들이 와서 바자회도 열고, 또 윤동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저항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저항시인 4분, 윤동주, 한용운, 이상화, 이육사에 관련돼서 지금 또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윤동주의 서거 80주기를 기념하고 그의 시세계와 아름다운 정신이 앞으로도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런 행사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하면 굉장히 서정적인 부분을 많이 기억하게 되잖아요. 윤동주 선생님의 시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시세계의 아름다움과 맑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는 굉장한 내면적 저항을 담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것은 그 당시에 한글로 시를 쓴다는 자체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시를 쓰셨죠.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아름다운 내면의 서정성은 지켜야겠지만 세상에 대한 우리의 그 저항, 맑음도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윤동주의 시를 새긴다는 것은 저희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 가야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도 윤동주 선생님의 시가 다시 오늘로 소환되어 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저희가 개관하고 지금까지 윤동주 선생님의 그런 작업들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시 창작 교실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시인들이 지금까지 45명 정도의 시인들이 저희 도서관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도 시인이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는 시 창작 교실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이고 이분들과 이제 함께 나누는 시 세계를 계속 이제 책으로 엮어서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도서관 2층에 오시면 시문학실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전국에 많이 있지만 시문학실을 공공도서관 안에 따로 가지고 있는 도서관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서관 이용하실 때도 있지만 마음의 쉼을 얻고 싶으실 때 혹은 좀 내가 그 힐링 되는 장소를 찾고 싶으실 때 저희 도서관 2층에 오셔서 이제 시집을 펼치시고 읽으시면서 또 다른 그 시의 세계로 와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공공도서관 이용해 이런 기쁨도 여기서 누려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5일부터 정비 사업에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합니다.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하면 서면 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수개월 걸렸던 시간이 2주 만에 가능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 알림톡이나 문자로 안내된 링크를 통해 본인 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정비 기본계획 및 특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합니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 심의 결과를 특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습니다. 양천구가 1인 가구 등 안전 취약 가구에 안심 장비를 지원합니다. 먼저 1인 가구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현관문 안전장치와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등 안심 홈세트를 지원합니다. 또 스토킹과 주거 침입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심 홈세트 외에 음성인식 비상벨과 디지털 도어록을 무료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주거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외벽 침입 감지 장치와 문 열림 감지 장치, 창문 잠금 장치 등이 지원됩니다. 은평구 사회적 경제기업 네트워킹 데이가 오는 27일 은평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친교 프로그램 서로 알기, 사회적 경제기업 간 상호 거래 시간, 기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대화의 시간 등으로 진행됩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종사자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인상됩니다. 인천시는 오는 28일 첫 차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1,55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기존 1,400원에서 150원 인상된 1,550원입니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이번 인상은 지속적인 운송 적자에 따른 겁니다. 2023년 기준 수도권 전철은 연간 1조 2,513억 원 규모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역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72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수도권 지하철은 적자 개선 등을 위해 지난 2023년 10월에도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불편 민원 가운데 상당수는 냉난방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로 접수된 냉난방 불편 민원은 28만여 건으로 전체 민원 가운데 7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더위가 시작된 지난 5월 한 달에만 11만 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